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승부식 61회차에 발매된 K리그 일부 4경기 분석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준비했던 K리그 경기 분석은 대다수의 경기들이 저득점의 양상속 한 골차의 승부가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선택지들 중 일부분은 합리적인 선택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K리그 4경기 또한 생각보다 괜찮은 선택지들이 많아 보였기에 준비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영상을 시청하시고 좋은 결과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승부식 61회차 K리그 4경기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강원FC와 울산현대의 맞대결입니다. 강원은 지난 라운드에서 대전과 3대3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이 서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편인데 그에 걸맞는 난타전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울산을 상대로는 굉장히 약했던 강원입니다. 다만 지난 시즌 윤정환 감독 휘하에서 홈 승리를 기록하면서 마냥 울산 포비아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강원이 상당히 압박에 능하다는 점을 주목할 가치는 있어 보였으며 울산의 경우 올 시즌에도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 팀에게 약한 편이며 수비진이 노쇠화도 심한 상황이라서 강원의 젊은 에너지 레벨에 당혹스러워할 여지도 있어 보였으며 물론 강원의 경우도 압박 전술이 후반전 체력 저하로 이어지는 면모가 크지만 그래도 울산도 제법 체력적인 부담은 큰 상황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울산은 광주에게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는데요. 광주를 상대로 3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라이벌 포항에게는 좋은 일만 시키고 만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활동량과 체력의 열세가 패배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사이드백 자원들이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코멘트를 하기도 했으며 사실 수비진들의 핵심인 김영권과 황석호 같은 선수들이 모두 30대에 접어들어서 사실상 수비진의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의 울산이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울산은 시즌 초반부터 ACL을 병행하는 등 빡빡한 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으며 문제는 광주 원정 이후 다시 강원으로 가는 강행군을 해야 하는 일정이라는 점이며 수요일에 경기를 치르고 남은 일정은 3일인데 하루는 이동일로 소모한다고 하면 준비할 시간은 이틀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울산입니다. 이 경기는 의외로 강원이 할 만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보여졌는데요. 강원이 지난 시즌 울산을 잡아낸 것도 홈에서의 경기였고 특히 강원의 젊은 에너지 레벨을 주목할 가치가 있을 전망이며 울산이 스스로 체력 때문에 패배를 기록했다고 분석한 만큼 광주에서 다시 강원으로 가는 강행군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여졌으며 울산의 수비진의 나이도 상당히 올라간 편임을 감안했을 때 이 경기는 강원의 승리와 핸디캡 승리 및 다득점의 선택지까지 고려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와 전북의 맞대결입니다. 광주는 지난 경기에서 울산을 격파했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에도 만족감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서서히 폼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판단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일단 이정효 감독은 실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불만족스럽다고 밝혔는데요. 그럴만도 한 것이 2대0으로 서울을 격파한 이후에는 리그에서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친 기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득점을 노리는 팀의 특성상 과한 욕심이라고 볼 여지는 있어 보였는데요. 그래도 광주가 강한 압박으로 강팀 운영을 하는 팀을 잘 잡아가고 있으며 문제는 전북이 감독 대행 체제에서는 굳이 점유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며 오히려 역습을 가면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를 보여준 적도 있었는데 지난해 마지막 대결에서도 광주가 경기를 주도한 쪽이기도 했습니다. 원정팀 전북은 3연패를 기록하면서 결국 1부 리그 꼴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위 스플릿에 머무르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아예 바닥 밑에는 지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비적으로 불안감이 상당한 전북인데 지난 경기에서도 보아탱이 태클로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가 완벽하게 꼬여버렸던 전북인데요. 감독 대행이 실점이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선수들의 전반적인 집중력이 좋아 보이지 않아 따끔하게 일침을 가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으며 냉정하게 전북의 공격력도 올 시즌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티아고는 현재까지 유효 슈팅을 5개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한 달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은 선수들도 많은 전북입니다. 그나마 광주를 상대로는 역습으로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는 등 나름 유연하게 대응했던 적이 있었다는 점이 유일한 위안거리라 볼 수 있는 전북입니다. 이 경기는 광주가 다시 승리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는데요. 슬슬 폼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광주이며 전북의 경우 여전히 수비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큽니다. 물론 광주의 경우 다득점을 노리는 특성상 실점에 취약한 것도 사실이기에 다득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매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과 대구의 맞대결입니다. 서울은 지난 경기에서 2대1로 인천을 격파했습니다. 백종범 키퍼가 인천 팬들과 생긴 마찰로 인해서 물병 투척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한 번의 승리로 6위까지 올라온 것은 칭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인천이 잠그는 상황을 잘 공략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제르소가 퇴장을 당하기 전까지는 서울이 전반적으로 경기를 잘 풀어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대구를 상대로 최근 약한 모습인 것도 대구의 수비와 역습에 상당히 고전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서울은 대구에게 2무와 1패로 열세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가 감독이 바뀐 이후로는 꽤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요. 다만 지난 광주전에서 역습과 지공을 적절하게 섞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절충안으로 광주를 잡아냈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였으며 그나마 상대가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것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핵심이 될 여지는 충분한 서울입니다. 대구는 3대2로 광주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직장인 이정효 감독이 격양된 모습을 보였을 정도로 꽤 극단적인 매치였는데요. 수비 시에는 5백으로 서면서 어느 정도 공격과 딸깍 축구를 섞는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일단 세징야의 퀄리티는 여전히 공격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빠른 템포로 가는 상황에서 서울이나 광주 같은 팀들도 충분히 당황하게 만든 힘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이 강하게 압박하는 양상에서의 안정성인데요. 홈에서 연패를 끊어내기 위해서 매우 강하게 나올 서울인데 아쉽게도 장성원과 김진혁이 이를 이겨내기에는 턴오버가 여전히 많은 편이며 후방에서 짧게 빌드업을 할 때 약점이 크게 나올 만한 상황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서울이 다득점 양상에서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대구도 나름대로 역습과 지공을 섞으면서 팀 컬러를 어느 정도 구축했는데요. 서울도 대구에게는 고전하는 면모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공 성향을 보일 때 턴오버가 많은 대구의 특성상 서울이 강하게 전방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는 약점이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경기인 만큼 이 경기는 다득점과 서울의 승리 쪽 접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원FC와 포항스틸러스의 맞대결입니다. 수원은 이승우의 2골로 전북현대를 3대2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상대의 퇴장덕을 보기는 했지만 수원FC의 김은중 감독은 승점을 여기서 더 가져올 수 있었다고 자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수원FC가 보여주는 기본적인 플랜은 수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은중 감독이 수비적인 전술을 선호한다기보다는 외국인 선수들의 폼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전반전을 버티는 것에 가까우며 김은중 감독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킬러의 존재이며 그나마 올리베이라가 4개의 도움으로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정도입니다. 물론 후반에 띄운 승부수인 이승우가 10경기에서 6골을 기록 중이며 공격이 아예 통하지 않는 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었으며 포항도 뒷심이 강한 편이기는 하지만 수원FC도 화력에서 아주 밀리지는 않는 전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포항은 여전히 무패와 1위 자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승부 비중이 많아서 한 경기를 덜 치를 울산에게 순위가 역전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태아드라마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후반에 강한 포항인데요. 올 시즌 기록한 골 중 전반에 들어간 골은 3골이며 아예 뒷심이 팀 컬러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후반에 공격적인 교체를 선호하는 면모도 있기는 하지만 홍윤상도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골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점도 장점이라 할 수 있는 포항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후반의 실점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4월 이후로는 리그에서 7골을 허용 중인데 이를 모두 후반에 실점한 모습이었으며 수원FC도 후반에 띄우는 승부수의 적중률이 꽤 높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는 포항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다득점 양상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팀이 전반전에는 잠잠할 것으로 보이지만 후반에 상당히 강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했습니다. 포항의 경우도 최근 후반전에 실점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승우가 들어간 상황에서의 수원의 공격이 날카롭다는 점을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졌기에 이 경기는 다득점의 선택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보면서 고배당의 선택지로 무승부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